실적 시즌을 앞두고 유망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애널리스트의 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선해운 쪽의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는데 오늘은 엔터미디어 그리고 의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엔터미디어 업종의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이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엔터주에 대해서 특히나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엔터주 가운데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이현지 연구위원님께서도 리포트를 쓰셨고 많은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쓰면서 전고점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확실히 좋아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1분기는 엔터사의 비수기이기도 하고 메인 아티스트의 월드투어 같은 대형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2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도 역시 작년에 이어 연간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각 기업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이브의 경우는 이제 3월에 방탄소년단이 서울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과 함께 라이브 뷰잉 방식으로 콘서트를 송출하면서 티켓 매출로만 최소 500억 원 이상의 매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높은 공연 매출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한 400억 초반 정도를 전망합니다. YG는 2월에 발매했던 트레저 미니 1집이 70만 장 이상 판매를 기록하면서 실적을 전인해 1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요. SM은 이번부터 지여율과 연결 실적에서 제외되면서 실적 추정치는 기존 대비 낮춰봐야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열린 NCT 127의 온라인 오프라인 공연 그리고 관련 매출들이 MD 매출들이 1분기 인식이 될 예정이고요. 최근에 레드벨벳 NCT 드림의 앨범 호주세가 이제 실적에 또 기여를 하면서 영업이익으로는 180억 원 내외를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JYP는 트와이스 미주 투어에 더해 3월 달에 발매한 스트레이키즈 미니 6집이 선 주문량 130만 장을 기록하며 전작 대비 40%가량 늘어난 팬덤의 성장을 증명하고 있고요. 데뷔 한 달밖에 안 된 엠믹스가 30만 장 가까이 음반을 판매하면서 실적에 기여해 1분기는 한 200억 내외 정도로 영업이익을 전망합니다. 네, 엔터주 실적이 좋을 거다 말씀 주셨는데 엔터주 한동안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난 2월부터 이제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 리오프닝 모멘텀을 달고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엔터주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메인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분기를 바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나 메타버스 신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은 풍부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투어의 경우는 인건비나 대관료 등의 원가 상승 부담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평균 티켓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해당 목의 규모도 같이 확대되면서 팬덤으로의 가격 전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익 방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해는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과 라이브 뷰잉과 같이 코로나19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으면서 이익 가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 완화가 가장 빠른 중미를 중심으로 콘서트 일정이 공개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투어가 진행되면서 추가 이익 기여를 예상하고요. 이외에도 하이브는 올해 상반기 내로 NFT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SM과 YG는 바이낸스와 협업해 NFT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단순히 NFT라는 상품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성과 가시화되면서 좀 장기적인 모멘텀도 탄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리오프닝으로 인한 오프라인 콘서트, 거기에다가 NFT 사업 본격화에 따른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엔터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미디어 컨텐츠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장의 관심을 듬뿍 받았던 것이 미디어 컨텐츠 쪽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 때문에 또 지난 한 가을 정도에는 미디어 컨텐츠주가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고는 있지만 엔터주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은 최근에는 소외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글로벌 시장, OTT 시장의 성장과 함께 컨텐츠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올해 넷플릭스 연간 콘텐츠 투자 금액이 한 22조 원, 그리고 디즈니는 한 40조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중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투자 금액은 최소 8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는 2021년에 5,500억을 투자했던 것보다 한 1.4배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만약에 한국 시장에 8천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국내 제작사의 전체 합산 영업이익으로는 한 1,2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요. 넷플릭스의 경우는 한국 시장에 투자한 지 3년 만에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넷플릭스 전체 투자 규모 대비 한국 시장 투자 규모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에 따른 추가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넷플릭스 상황만 말씀드린 거고, 만약 같은 비중으로 디즈니가 한국 시장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올해 약 1조 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애플 TV 플러스나 올해 하반기 진출을 예상하는 HBO 맥스 등 글로벌 OTT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른 제작사 수혜는 올해도 연간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소 제작사들과 대형 제작사들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텐트폴 작품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판매처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형 제작사들은 올해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형사의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제작비를 작년보다 60%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30편 이상의 작품을 판매해 연간 800억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제이콘텐츠리는 아직까지 사실 극장 부문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방송 부분의 내용은 좋겠지만 사실 그 상가기 이슈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은 한 100억 초반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오늘 이 엔터주, 미디어주, 콘텐츠주 모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모두 비중 확대 좀 고려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또 이 가운데에서도 최선호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엔터, 미디어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각각 최선호주로는 엔터에서는 하이브 YG,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하이브의 경우는 이제 3월, 4월 방탄소년단 투어를 시작으로 5월에는 세븐틴이 컴백을 앞두고 있고, 소스뮤직 산하의 걸그룹이 데뷔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위버스 2.0, NFT 플랫폼, 신작 게임 등 매달 굵직한 이벤트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세븐틴의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미뤄지긴 했지만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돔 투어를 돈다는 데에서 팬덤 확대에 따른 수익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소스뮤직 산하의 걸그룹은 걸그룹 역사상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기록했었던 아이즈원의 인기 멤버들을 영입함으로써 에스파와 비슷한 규모의 초기 팬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YG는 4월 5일 빅뱅 컴백을 시작으로 빅뱅, 블랙핑크의 앨범 그리고 투어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가장 최근 공연이었었던 빅뱅의 2017년 일본 돔 투어 모객 수가 약 70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일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라고 전망하고요. 블랙핑크는 작년 무제 리사 솔로 앨범 합산 판매량이 이미 완전체의 판매량을 넘어서면서 팬덤 확대에 따른 이익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월드 투어가 재개될 경우 공연 횟수 그리고 회당 모객수 증가로 수익성 상승을 기대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더 장기적인 접근을 추천드리는데요. 올해 4분기 총 제작비 500억 원이 투입된 미국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최소 70억 원 이상의 이익 기여를 예상합니다. 현재 드래곤의 자체 IP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 시리즈 오더를 준비하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좀 기대를 좀 의의가 있고요. 아직 좀 기대하긴 이르지만 중국 시장이 열렸을 경우에 구작 판매 측면에서도 가장 IP가 풍부한 드래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유명 크리에이터가 참여할 경우에 기존 오리지널 작품보다 높은 입품료를 받는 계약을 바탕으로 유리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점도 드래곤의 또 하나의 추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엔터, 미디어, 콘텐츠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